됐거든요. 근데 3년을 하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뉴스키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3년 동안은 그냥 안정적으로 제가 그냥 제 안위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발걸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 이경호 사장님이 저희 강의해 주신 것 중에 발걸기라는 거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요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서면 쓰니까 되게 떨리네요. 목소리가 막 다다다닥거리고 제가 좀 떨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1대는 임수리가 사장님 되시고요. 업라인으로는 한경환 사장님, 한정현 사장님, 김명철, 박다효 사장님, 서진석, 이경호 사장님, 김영구, 이선우 사장님 되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PPT를 만들려고 하면서 사진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제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넣을까 하다가 요거를 보시면은 공통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는 여행사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 이제 코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방판 같은 거긴 하지만 제가 아이돌 유아 서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즈 공예, 그 다음에 옷가게, 그 다음에 커피, 브런치 카페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제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얌전한 스타일이 아니고 제 성격도 자체적으로 좀 활달하고 그런 거를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하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넣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잠깐 사진을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저의 첫 직장은 여행사였어요. 제가 20대 때 사회에 입문을 했을 때 제가 해외 영업부에 있어가지고 저희 그 미국 컨벤션 가는 거 저희가 일정을 짜가지고 단체를 묶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여권과 비자를 대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행비가 정말 쏠쏠했었어요. 그래서 제 그 월급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정말 물쓰듯이 돈을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눈을 간 게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저를 추천을 해서 연극부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 분장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연예인들 코디 메이크업을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저의 전환점이 생겼던 게 한 1, 2년 정도를 했을 때 이제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서 한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이제 저희 아빠가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돼요. 아마 그때 계속 제가 그 일을 했으면 뉴스킨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찾아보다가 이제 유아서적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구직 광고에 KBS라는 그 문구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것도 방송 일이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같은, 그때 한참 저희가 뭐 한솔, 뭐 구모, 뭐 프레벨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책을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판매를 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 지금 얘기하는 그런 판매가 아니라 정말 어느 한 지역에 딱 떨어져 놓고서는 똑똑똑 계십니까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면 콜드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때 저희는 전혀 그냥 문이 닫혀있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다니면서 콜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징크스가 뭐였냐면 이렇게 길을 가면은 그 쓰레기통을 봐요. 쓰레기통을 보는 이유를 아시는 분? 그렇죠. 누구세요? 기저귀요. 기저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가 있으면 이 집은 100%. 그래서 들어가서 똑똑똑 계십니까 하면서 무슨 설문조사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아까 저희 이경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을 딱 걸어요. 걸고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하고서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막 집 그 안에 구조를 봐요. 그러면서 뭐 아이가 이쁘면 어머 아이 너무 이뻐요. 아니면 뭐 집이 너무 깨끗해요. 막 이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이제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물 한 잔 얻어먹으러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 바로 카다로그 풀고 그러면서 이제 영수증 좀 들고 나오는데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이거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였는지는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단계였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1등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장님들도 아니 왜 그만둬 그만두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일반 이제 누구 아시는 분의 소개로 중소기업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반려를 만나요 신랑을. 그래서 1년도째 다니지 못하고 신랑과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주부 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직장 그 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도 바로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지만 집에서 놀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항상 무슨 일을 내가 뭘 하지? 아기 낳고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임신하고서도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항상 찾아다녔는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때 누군가가 나한테 뉴스킨을 전달을 했으면 지금 제가 서진숙 이경호 사장님처럼 2천만 장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신념으로 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맥잡기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발걸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살려서 요즘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만큼의 용기는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콜드를 하면서 지금 생활이랑 사실 똑같아요. 콜드는. 근데 사실 콜드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좀 다시 꺼내서 좀 다시 해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아까 거기에 발걸기를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비즈공예를 또 해요. 비즈공예는 뭐냐면 그때 당시 한참 비즈가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려고 했지만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저는 동대문으로 가요. 동대문의 종합시장에 가면 재료를 사면은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기초적인 건 알려주거든요. 그럼 도안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밤새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완제품이 되는데 완제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 할게요? 그렇죠. 동네 자판을 깔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정말 지금 제가 그 정신으로 하면은 지금 정말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너무 잘 됐어. 정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판을 깔았는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자판이긴 했지만 진짜 10만 원 이상씩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짭짤해서 제가 저희 아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옷을 사주고 옷이 막 이렇게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이 쌓일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옷을 좋아하니까 이제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도 사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둘이었기 때문에 9살,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한 3평 남짓한 그런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이 옷가게를 했을 때도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진짜 뒷빛 해놓는 대로 그대로 세트로 가져가니까 하루에 진짜 평균이 그 3평 남짓한데 100만 원 이상씩 나왔었고 아무리 못해도 50, 30 그 정도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판매직을 잘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제 성격이 워낙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공감대 형성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금 막둥이를 제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저희 막둥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옷가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뭐를 했을까요? 임신하고도 애를 낳으면서도 또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근데 제가 셋째 막둥이를 낳고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나는 뭐를 배워야 돼, 뭐를 해야 돼. 애기 낳고도 나는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해야 되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신랑이 돈을 못 벌진 않았어요. 저희 신랑도 삼성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월급도 괜찮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셋을 이제 케어를 하기에는 좀 여유롭진 않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쓰리잡 투잡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커피를 해요. 옷가게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커피더라고요. 커피가요 180개짜리 그 믹스를 사다 놓으면 일주일도 못 가요. 이게 또 동네 장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3잔 4잔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애기 낳고 그 몸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커피에 손을 대요. 그런데 또 커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드립커피 하면서 제가 지금도 커피를 더치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상표도 냈어요. 저는 10년짜리 상표를 냈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브런치 카페를 하려고
그러면서 더치 브런치 카페를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음식을 만들어서 불러서 먹어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시식을 해보고 야 너무 맛있어 이거 소스 좀 제공해줘. 근데 절대 알려주면 안 되죠. 그거는 저의 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찾아와요. 이게 막달까지 임신했을 때 막달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아프지 않았었어요. 허리도. 근데 우리 막둥이를 낳고 나서부터 허리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제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땡겨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한 33평대 되는데 거실에서 부엌까지를 한 번 이렇게 쉬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다리가 너무 땡겨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우리 막둥이가 맨날 엄마 앉지마 이게 버릇이 됐어요. 안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셋째 출산 후 너무 디스크랑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근력이 워낙 없어서 이번에도 체지방 6% 뺐지만 진짜 힘들게 뺐거든요. 근데 근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재수술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연골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힐을 신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너 수술 2번이나 했는데 이런 거 신고 다녀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건 저희 파마닉스랑 갈바닉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전에 제가 이 뉴스킨 저희 지금 임수비가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게 이 로션 때문에 만나게 돼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이제 옷가게 언니한테 언니 좀 괜찮은 로션 없어? 내가 애를 하도 오랜만에 키워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 뉴스킨 거 썼는데 그거 로션 괜찮더라. 너 그거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제가 임수비가 사장님을 만나고요. 그러면서 너 맨날 어깨도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갈바닉 시험 받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어머 너 갈바닉도 몰라?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뉴스킨이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다단계라는 걸 알았으면은 저는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아미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워낙 성격이 활발하다 보니까 주위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오셨어요. 동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너 한번 해봐라. 너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나는 다단계 안 해. 나 그런 거 하지 마.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갈바닉 한번 시험을 받아보고요. 완전 똥같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세트를 주문을 해요. 돈이 있어서 아니요 12개월 할부로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갈바닉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진짜 제가 어깨가 이 옷장사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걸 맨날 들고 마네킹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동대문을 다니면서 짐을 항상 들고 이랬기 때문에 어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저희 수비가 사장님이 한 번 시연을 해주고 2번인가 시연을 받고 이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갈바닉을 매일같이 하면서 제가 승모근이 진짜 엄청나게 여기가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사진을 못 찍는 게 너무 후회스러운데 그때 저는 그게 살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항상 여기 살이 이렇게 올라와? 그럴 정도로 안 예쁘다고 했는데 갈바닉 7개월 만에 그게 싹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약간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서 저희 신랑이 뉴스킨은 인정 안 하지만 갈바닉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갈바닉은 좋은 거 알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꾸준하게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등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7개월, 8개월 꾸준하게 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비가 사장님과 저의 인연이 그때가 끝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목요일마다 정말 홈파티가 아닌 홈파티가 시작이 돼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서 저의 인생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소비자가 한 명씩 생기고 또 제가 또 오지랖을 넓어서 야 와봐 우리 집에 와봐 야 커피 한번 마시러 와 야 나 뭐 했으니까 브런치 했으니까 먹으러 와 그러면서 오면 팩 발라놓고 그러면 그분들도 좋아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가입을 하고 팩 하나라도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수비가 사장님이 계속 언니 한번 해봐 후원해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품이 좋아서 그냥 제품만 쓸게. 내가 소개는 해줄게. 그러면서 소개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아파졌어요. 진짜 아팠었거든요. 애 뭐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제가 브런치 카페를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제 일이거든요. 저는 또 누구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바닉을 쓰면서 좋아져서 하나하나씩 다 바꿨어요. 바디 제품도 바꾸고 뭐 화장품도 바꾸고 전 제품을 다 바꾸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게 50에서 70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가정주부로서 애 셋 키우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그래 그럼 차라리 내가 몸을 좀 만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먹고 쓰는 것만 벌어보자.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7월달에 뉴스킨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텐션 이 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2,000지분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3,000이다. 3,000을 해야 회사에서 주는 커미션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2,000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식을 굉장히 잘 시켜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3,000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었던.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EBP? 1년 안에 나 무조건 한다. 나는 이거 아쉬워. 이러면서 정말 그때 파트너분들도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맥을 잡고 해요. 그래서 김영철 사장님이랑 박대호 사장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안 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 그냥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만 쓰고 먹어도 괜찮아. 이게 저는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모만 하고 STP는 하나도 풀지도 않고, 그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안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또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다시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우리 지금 사장님들 같이 하시는 EBP 달성과 그 다음에 팬클럽, 요번에 팬클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도 일단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기에 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식스파에 이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김윤철 사장님 감사 요인은 뭐냐면, 저희가 좀 전에도 EBP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EBP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스카이방에 제 김윤철 사장님이 EBP 달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서 저희 스카이방 사장님들이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먹는 바를 모를 정도로 진짜 언제 이렇게 조용히 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을 했어요. 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요번 올해 진짜 무조건 지금 하는 거 진행하는 거 사람들 다 해서 무조건 EBP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고요. 아까 이제 추가로 발각이 했던 거, 요걸 제가 토대로 다시 발 한번 딱 꺾어가지고 무조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금 쇼더 플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식스파에서 이제 하루에 숙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2명한테 쇼더 풀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데모만 했지 사실 이 STP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초대가 안 돼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 문제가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사람 만나면은 데모는 안 하더라도 STP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작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핑 사장님들도 같이 하시겠지만 이 에이스라 계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타 회사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좀 더 저희 뉴스킨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초대 작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닝스쿨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해야겠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2달 했나?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정말 아침형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진짜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모닝스쿨을 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이 핑계대지 않기. 지금도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딴 데 가다 쓰면 저 아기 때문에 못 가요. 아니면 뭐 아기 때문에 저 이거 못 해요.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아이를 데리고 대모도 하러 다니고 하루 종일 애를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 유스키너가 됐어요.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지금도 오면서 아니 오늘 제가 일부러도 빨리 나왔는데 너무 시간이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저희 딸이 옆에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사장님한테 전화해 막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저를 안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의 가망 사업자라고 제가 지금 찍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집중하는 건 이제 파트너랑 지금 가망 사업자 라인 파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정말 못했던 게, 아니 나는 선점지구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너네는 왜 못해? 이게 정말 심했었어요. 근데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사업자 파트너분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쇼더플랜 풀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게 된 게, 아, 라인을 구축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지금은 그래서 파트너 그 밑에 파는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시. 제가 이제 파트너가 소개가 나와서 가면은 무조건 신규 가입하고 그 LOI를 집어넣어요. 저희 필살기로 해서. 그래서 이거 해주다 보니까 어쨌든 무조건 연결이 되잖아요. 6개월 이상은 전에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지부에 대한 안정화가 되니까 제 사업 파트너 분들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탱코어. 저는 탱코어 솔직히 잘 안 했어요. 3년 동안 잘 안 해서 이 탱코어가 정말 중요한 걸 몰랐는데 다시 한번 느끼면서 탱코어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뷰티 클래스 다들 하고 계시죠. 저희 픽방에 이제 소비자분들 초대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보기라도 해서 제품이 뭐뭐가 있고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은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과 한방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미팅을 솔직히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박도희 김영수 사장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올라가세요?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팅하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나만의 주력 아이템 때문에 AR로 신청이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만의 아이템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갈바닉이에요. 저는 갈바닉이 정말 좋아요. 갈바닉을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장롱 안에 넣으시는지. 그래서 제 소비자들은 사실 갈바닉 매니아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갈바닉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갈바닉을 넣고 있고, 사실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이거 관여 안 해요. 지금 계속 갈바닉 검정색 넣고 있거든요. 하얀색 나올 때 산다고 하면 지금부터 몸 좋아져야지, 그리고 돈 벌어서 하얀색 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바닉을 주력 아이템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요번에 또 마스크팩 나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어제 또 하고 왔는데 쫀쫀함이 너무 좋아서 저희 갈바닉 아이템으로 더 적극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홈파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소비자일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홈파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 가만 사업자 집에서 홈파티를 해요. 그래서 이 홈파티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이걸 하면서 사실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게 뭐 빨리 됐든 천천히 됐든을 떠나서 소비자들을 계속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부유가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가맹 사업자도 이제 그 집에서 하면서 라인을 구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쇼더플랜 저랑 이제 30번씩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파트너분도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시키면은 좀 더 열정적인 뉴스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정말로 뉴스킨에 와서 감사했던 게, 제가 아까 여행사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팀을 꾸리면 그 팀 꾸린 사람이 같이 이제 나가는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너무 어리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구축 라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안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여행을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첫 해외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그것도 미국 컨벤션을. 그래서 미국 컨벤션 갈 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 아들하고도 정말 지금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때 엄마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일정이 없어서 데려가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때 첫 여행이었지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카이 자체에서 다낭 트립을 했었어요. 박대호 김영철 사장님이. 근데 그때도 이제 만재부 이상 하면은 이제 가는 거였는데, 이때는 저희 지금 막둥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신랑을 데려왔었어요. 저희 신랑이 무슨 단체 같다고 막 이러면서 적응이 안 된다고, 여기 왜 죄다 사장님이냐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저 때도 너무 좋았고, 특히 저희 막둥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때 이후로 계속 엄마 여행 언제 가 엄마 또 이번에 트립 달성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표가 정말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때 전에는 아이러니하게 그냥 생각만 했다면, 지금 제가 크면서 뭔가 더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거를 지금 빨리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뉴스킨에서 성공은 제가 직접 생각한 거지만 Y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불투명했고,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거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EBP를 정확한 EBP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Y는 저희 아이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막둥이를 위해서 여행을 자주 함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는 공감력과 추진력이 저는 두 가지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도 잘하고 또 한 번 딱 나오면 추진력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감력과 정말 추진력을 모두 갖춘 그 행복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